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 답변서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휴전은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네, 군사적 충돌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강현 전 주 이란 대사,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 이틀 연속 이란의 종전 협상안을 비난했습니다. 이번에는 쓰레기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했는데요. 이란은 미국이 불합리한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두 입장 들어보시죠. It's unbelievably weak. I would say I would call it the weakest right now. After reading that piece of garbage they sent us, I didn't even finish reading it. I would say it's one of the weakest right now. It's on life support. Dr. Oz, life support is not a good thing. Do you agree? I would say the ceasefire is on massive life support, where the doctor walks in and says, "Sir, your loved one has approximately a 1% chance of living." ما هیچ امتیازی مطالبه نکردیم. تنها چیزی که مطالبه کردیم حقوق مشروع ایران بوده.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است. همچنان بر دیدگاه‌های یکسویه خودشون و خواسته های نامعقولشون پافشاری میکنن.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다시 강해졌습니다. 쓰레기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다 읽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협상은 더 멀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의 역제안은 정말 이란의 역제안 했잖아요. 이란 역제안 자체가 보면은 예상을 좀 넘어서는 아주 트럼프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였죠. 예. 따지면 트럼프는 파키스탄 중재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제 핵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좀 불안한 내용이 있었죠. 그 이스라엘 매체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 종전 협상 안에 한 주짜리 MOU는 거의 뭐 안 될 것이라고 지금 이란에서는 매체에서 미리 보도하긴 했어요. 예. 근데 결국 보면은 뭐 이란 핵시설 해체를 거부하고 뭐 제한량의 농축 우라늄 자체는 좀 안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게 설랑설레하죠. 러시아로 뭐 반출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란은 또 아니라고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을 본다면 트럼프로서는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종전 협상 전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외무장관 아라치가 홀세협을 개방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 아마 그거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역봉쇄를 좀 풀어줬더라면 아마 이번에까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좀 더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남는데 지금 거의 뭐 지금 한 주짜리 MOU에 대해서는 그 당시 2차 중재안 협상 전보다 더 못하게 돼버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자, 이란의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에 더해서 지금 현재 휴전 상태는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비유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든지 휴전 끝내고 다시 이란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장에서 군사적 대치 상황과 그 협상에 관한 양측의 입장 차이를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휴전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확실히 맞는 평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 스텝이 서로 간에 이제 꼬이게 된 것이 협상의 기본적인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양측이 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핵 포함해서 모든 협상의 의제를 갖다가 일괄 타결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에 이란은 그간의 이제 협상의 어려움 같은 걸 감안했을 때 소위 말하는 단계적 페이스드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 협상 가장 어려운 건 뒷부분을 하고 우선 앞단에는 해협 봉쇄라든가 전쟁 배상이나 나머지 지금 이슈들을 갖다 먼저 해결해가고서 지금 현재 군사적 대치 관계를 갖다 해결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하자는 거고 미국은 일괄 타결을 하자는 이 기본적인 프레임의 양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핵심이 그 핵 문제에 관한 이견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데 핵 문제에 동의를 했었다가 이틀 만에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They did 2 days ago, but they changed their mind because they didn't put it in the paper. They guarantee no nuclear weapons for a very long period of time.
and a couple of other minor things, but they just can't get there. So they agree with us, and then they take it back. But they said to us that it was so badly obliterated, was the word they actually used. That was my original word. 핵 반출 외에는 몇 가지 사소한 조건들이었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말이 여러 번 바뀌었다고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이란이 해외 반출에 대해서는 약속을 했을까요?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해외 반출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좀 당연히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근데 그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왜냐하면 이란은 계속 원하는 게 핵주권이잖아요. 핵주권. 예. 그러니까 2015년도에 JCPOA도 보면은 뭐 3.7% 정도의 전홍축을 허용해줬고 2018년에 트럼프가 파기했고 2020년도에 그 솔레이맨이 구두스 사령관이 암살되면서 이란이 60%에서 고농축을 400kg로 만들었잖아요. 따져보면 이게 보면 0에서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을 우리가 생산하는 과정을 보면 0에서 20까지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20 넘어가면 고농축이거든요. 그러니까 60kg까지 하면 그러니까 수준의 90% 정도의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뭐 이란이 가지고 있는 게 뭐 400kg뿐만 아니라 뭐 6불화 우라늄을 하죠. 그러니까 고농축 기체 상태에 그런 것도 좀 수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농축 우라늄을 어느 정도 넘기겠다는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란 입장에 봐서는 어느 정도 넘겨주겠다고 이제 사인을 줬지만 결국 이제 그 파키스탄의 어떤 전달자가 그걸 너무 좀 확대하게 해석할 수 있고 오히려 뭐 특히 보면 이란이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에게 트로피를 주지 않겠다. 네. 그 말을 했잖아요. 보면 그럼 미국이 안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중국이나 러시아가 될 수 있겠지만은 뭐 이란 외무장관도 지금 중국 러시아 또 순방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비밀자가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트럼프에게 이걸 절대 줄 수 없다. 트럼프에게는 가지 않는 것을 파키스탄 중재자가 좀 너무 해석을 좀 잘못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라면 일단 이란의 국외 반출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했다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뭐 번복한 이유 그 배경에는 이 이란 내부의 어떤 강경파의 영향도 있었을까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같아 이제 100%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2015년에 그 핵협상이 타결됐을 때도 거의 11톤에 물론 그때는 전농축 한 5%의 전농축이었지만 11톤에 달하는 거의 그 농축 우라늄을 갖다가 러시아로 반출을 해가지고 98%를 반출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이미 합의가 있었고 이번에도 이 60% 고농축 우라늄을 갖다 해외로 적절한 수준에서 반출해야 된다는 것은 이견이 없을 텐데 다만 그 반출의 양과 시기와 반출을 누구한테 하느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이견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 15년 합의 때는 98% 반출을 갖다가 이란이 동의를 했지만 지금 해보니까 중간에 이제 미국이 협상에서 탈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탈퇴하고서 제재는 아무 때나 복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란 측으로서도 이게 지금 고농축 우라늄을 딱 완전히 다 그때처럼 해외 반출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 합의의 가역성이라는 문제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뭐 일부라도 남길 생각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지금 보면은 그 반출 주체도 러시아가 되기를 갖다 이제 이란은 강력하게 이제 희망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러시아랑 이란이랑 지금 핵 협력이 많이 진행이 되고서 러시아가 부쉐르라고 하는 이란의 핵 발전소도 지어주고 거기서 실제로 핵 발전을 하고 핵 연료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러시아로 반출했을 경우는 서로 모든 당사자들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데 이걸 미국으로 100% 반출하라. 그러면은 이란의 자존심상 그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데 이런 불필요한 그 디테일에서 너무 양측이 지금 잡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네. 우리가 핵 그 고농축 우라늄 꺼내올 때까지는 전쟁 끝나는 거 아니다. 트럼프도 원하고 있다. 직접 들어가서 꺼내오면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지금 시점에 또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는 언젠가 꺼내올 거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이스파한에 있는 이제 시설을 얘기하겠죠. 이스파한 지하에 있는 아마 이스크로 추정되는 이제 고농축 우라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네타냐후는 전쟁을 종전을 시키면 네타냐후는 정치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정치상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을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건 이제 핵물질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이거를 그러니까 트로피처럼 종전의 어떤 명분 삼겠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닌데, 근데 네타냐후도 알죠. 이게 어렵다는 거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매체도 이 종전 협상이 한축자 MOU가 결렬될 것이라는 걸 이미 이스라엘 언론에서 이미 그전에 보도를 했고요. 그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트럼프를 더 부추기고 있죠. 뭐 이스라엘 언론 보도 따르면 이제 바이디 총사령까지 암살할 수 있는 우리가 2차 군사작전을 하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2주. 예. 2주로 얘기했잖아요. 1-2주 안에. 예. 다시 전쟁을 하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봐서는 뭐 지금 이렇죠. 뭐 이란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지금 뭐 군사력이 딱 준비돼 있고 이란 같은 경우는 뭐 비대칭 전략 아직까지 살아 있고 뭐 핵항목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최근에 보면 이란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에 많은 탄약을 또 지원해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지금 방아쇠에 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어. 예,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란 대사 지내셨으니까 만약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어떤 뭐 합동 작전을 펼치든 특수부대를 보내서 이 탈취한다는 것 자체가 이란 내부 상황에 좀 맞는 이야기입니까? 현실 가능하다고 보세요?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시행하기 어려운 작전이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한반도의 16.5배 정도의 큰 국토에다가 그 지상전을 갖다 이란에서 전개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전개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위험과 그 캐주얼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지금 그 앞에 항모 강습 여단과 공수부대가 가 있음에도 함부로 지금 지상작전을 못하고 있는 것도 나름대로 다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그 모든 국가들이 방아쇠에 손을 걸고 있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전 대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는 해방 프로젝트 재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확대 재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확대 재개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좀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굉장히 실행력이라든가 예. 지속 가능성에서 문제가 많은 작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해방작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하는 그 작전의 구성을 보면 기본 컨셉이 배가 하나가 있었을 때 그 배를 갖다 1대1로 붙어서 에스코트를 해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안전한 항로에 대한 가이드를 하면서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을 하겠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정도의 작전을 믿고서 배가 움직이려고 하는 배가 없을 거고 지금 그런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그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게 이틀간 시행이 되고 그랬어도 시장에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시장이라 하면 저쪽에서 해협이 봉쇄되고 이게 해협이 자유롭게 항행이 되려면은 핵심 키 서비스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보험 서비스거든요. 근데 예. 원보험이 들고서 보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재보험 서방권에서 재보험을 들어줘야 되는데 보험사들이 지금 저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항행에 대해서 아무리 프리미엄을 높게 해줘도 절대 보험을 들어주려고 안 해요. 그럼 사실상 이것이 해협의 봉쇄거든요. 예. 저 보험이 없이는 어떤 배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해협이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참 난처한 것이 뭐냐면 본인들의 프리덤 프로젝트는 엄청난 군사적 자산을 투입해갖고서 봉쇄를 해야 되는데 이란은 몇 대만 때려갖고서 사고를 쳐놓으면은 보험이 완전히 막히기 때문에 사실상의 봉쇄가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그렇게 했어도 실제로는 시행과 이게 지속가는 그럼 시장이 반응을 해야 돼요. 예. 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시장이 전혀 안 움직이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미군은 극비 중에 극비라고 하는 핵 잠수함의 위치 그리고 사진까지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왜 이 시점에 이렇게 공개했을까요? 뭐 핵잠수함이 뭐 오하이오급 이제 트라이던트라는 이제 전략 핵무기를 SLBM을 탑재한 잠수함입니다. 뭐 지도표에 입항했다고 미군에 썼는데 그 전에 상황을 보면 뭐 이란이 이제 소형 잠수정을 호르무즈에 이제 배치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난 더 큰 거 있어라고 보여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 지금 전략 핵을 탑재한 이제 SLBM 잠수함이다 보니까 뭐 그 핵무기를 이란에 쏠 일은 없잖아요, 따져보면. 그리고 이게 공격 원잠도 아니고 이거는 뭐 이게 뭐냐면 이제 세컨드 스트라이크 전력인데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내가 보복할 수 있는 이제 전략 핵잠수 공개한다는 거는 뭐 이란이 정말 너무 개그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소형 잠수함을 공개하니까 배척을 하니까 난 더 큰 거 있다 하는 건데 이런 잠수함이 보통 입항을 할 때는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 잠수함이라는 게 보면 물속에서 무한대로 이제 다닐 수 있습니다. 뭐
그 핵 추진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산소도 이제 물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하는 잠수함인데 보통 이제 올 때는 승조원들이 좀 휴식을 위해서 올라올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근데 보통 공개를 하고 안 하고는 떠나가지고 이 잠수함이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는지 중요해야 되는데 지금 이란 전쟁에서 전략 핵잠수함을 꺼낸다는 거는 뭐 별로 효용성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뭐 이란은 좀 이제 압박에 무력시위 성격을 공개 안 했나 생각되는데 큰 효과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군사작전 재개 분위기는 계속 띄우고 있는 상황인데 전쟁 시작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변칙적인 전략을 썼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번 주에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높지 않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번 사태를 갖다 정리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예. 그걸 갖다 확전해서 에스컬레이션을 한다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 전에 그런 조치가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협상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협상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사실은 이 사태가 빨리 정리되기를 원하는데 중국이 상당한 에너지를 갖다 이제 신재생이라든가 다른 소스에서 이제 커버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분야에서 엄청난 양의 이제 에너지를 갖다 중동에서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많은 중국 은행과 이제 정유사들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여간 순리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 아락치 외교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중국은 이란의 평화적인 핵 사용 권리를 갖다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미중 간에 또 핵심 의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반도체 수출 통제와 중국의 이제 히토리아 수출 통제인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틀간에 가셔서 중한 얘기가 있겠지만 이게 일괄 타결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런 미국의 압박에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니까 우리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 그리고 깜짝 놀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인가요? 이란군이 새로운 무기, 새로운 전술, 그리고 새로운 전장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런 입장도 밝혀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가 몰랐던 무기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을까요? 새로운 무기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이란이 이제 미국이랑 전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전술이라는 것은 이제 비대칭 전술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같은 무기 체계, 비슷한 무기 체계로다 이제 전쟁을 할 경우에 절대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비대칭 전술로 나오는 거고, 그 비대칭 전술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주변 인근국에 이제 에너지 인프라를 때려갖고 에너지 시장을 교란하는 방식인데, 지금 이제 계속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제 나오는 이제 추가적인 이란의 비대칭 전술이라는 것은 지금 홍해 쪽으로 가는 그 파이프라인 그쪽을 통해서 많이 이제 해결이 되고 있는데, 그걸 때리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겪어왔던 지금까지의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지금 에너지 공급망이 그간에 이제 풀렸던 원유와 전략 비축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버퍼를 갖다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그게 버퍼의 효과가 사라지는 게 5월 말 6월 초 보는데, 네. 만약 여기서 확전이 돼갖고서 사우디의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양부항 홍해 쪽으로 바벨 만데브 그쪽으로 빠지는 파이프라인이 공격을 당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정말 전 세계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시나리오더라고 봐야 되는 거죠. 대사로 계셨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전 대사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란의 그 저항 경제라고 하죠. 지금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이란의 저항 경제가 굉장히 명령력이 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부터 이미 맞습니다. 제재가 있었고 그 제재를 견뎌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견딜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인데,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제재를 가장 심하게 받는 나라가 이제 북한과 이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두 나라는 큰 차이가 있어요. 가령 국가를 갖다 지켜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식량과 에너지가 이제 두 가지 핵심인데, 이란의 경우에는 7개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육상으로. 그리고 에너지가 세계 원유 4대 강국이고, 그 예. 천연가스는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엄청나게 풍부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제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필수품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밀수가 너무 쉬워. 그분들은 이게 밀수가 아니야. 고래로다 역사적으로 주변 나라들과 늘상 해왔던 교역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그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영어로 보면은 포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 뭐 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에는 사실상 중국 국경만 제대로 유효하게 통제를 하게 되면 이 제재를 견디기가 어려운데 예. 이란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 경제를 통해서 지금 거의 40년 이상을 갖다가 꿋꿋이 버텨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 저항 경제의 그 리질리언스, 소위 말하는 복원력, 저항성 이거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라고 예. 볼 수 있죠. 네. 앞서서 대사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국제유가에 관해서 굉장히 암울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또 이란 원유를 사주는 중국을 겨냥해서 제재를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란 원유 사주지 마라. 근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을 보면 정상회담 앞두고 이런 압박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지금 압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는 되지 않죠. 이제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건 좀 더 뭔가 좋은 이제 미래로 가기 위한 건데 지금 정유회사는 5곳이죠. 5곳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어진 게 이제 뭐 드론을 생산하는 회사들 10개. 네. 오늘 또 제재를 했잖아요. 지난주 예상했습니다. 계속 종전 그러니까 뭐 그 미중 정상회담이 계속 압박을 할 것이다. 근데 중국이 그 말 듣나요? 안 듣습니다. 중국이 처음에 원유 사지 마라는 이제 제재를 내리니까 예. 미국의 제재 듣지 말라고 금지령을 또 내렸습니다. 예. 그게 처음으로 발동했다고 해요. 예. 그건 부당하다. 듣지 마라. 그 드론 회사 같은 경우도 보면 10개운데 있다는데 그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고 어떻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에 뭐 미중 정상회담 의제가 일단은 뭐 이란 전쟁이 끊이지 안 나기 때문에 이게 네. 중요한 이제 가장 의제로 올라갈 건 분명히 보입니다. 보이지만은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트럼프가 나오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커낸 카드가 또 중국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대만의 무기 판매. 네. 그것도 중국이 가장 그것도 싫어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종전협상이 아니라 그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 계속 중국을 압박해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지만 그게 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대중제재 네, 저희는 이란 이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 협상 그 우위를 점하려는 트럼프의 속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제 13일부터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정상회담을 하면 이 호스트가 게스트를 어떻게 맞이하는지 그 의전에 또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지 않습니까? 9년 전에 워낙 중국이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할 때 황제급 의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어떤 수준의 의전을 보여줄 것이냐 관심이 쏠리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경색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정도의 의전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굉장히 실무적인 의제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전에 황제 의전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양국 관계를 큰 그림에서 공고화하는 그런 그림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다가 말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할 만한 여유가 없지 않나. 지금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하게 된 것도 한 번 연기를 하면서 예. 진짜 어려운 이란 전쟁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어렵게 지금 간 상황에서 그런 황제 의전을 받으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그 천안공원과 천단공원과 관련해서는 또 관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번 사절단에 갔잖아요. 의회 네. 먼저 할 때도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요. 중국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이거에 대해서 정상회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뭐 보이는 모습들은 그런데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은 이제 중국을 너무 좀 압박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뭐 우리가 뭐 극진한 예우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정상회담이 그 아름답게 끝나지 않은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뭐 전 모르겠어요. 이런 천단이나 이런 뭐 이번 물론 뭐 중국의 어떤 역사 문화를 보여주면서 양국 간의 우애를 다지는 천단공 해동도 충분히 우리가 좀 볼 수 있지만은 네. 이거는 뭐 보여진 모습이고 지금 이란 전쟁이 가장 시급한 상황에서 과연 이거 뭐 이런 회동만으로도 이 과연 뭐 아름답게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질까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예. 앞서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또 이런 모습도 있네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이란 문제 상황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시 주석의 역할을 기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We're doing a lot of business, but it's smart business. We used to be taken advantage of for years with our previous presidents, and now we're doing great with China. We make a lot of money with China.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and I think you can see that with the fact that in Hormuz, they get a big percentage, 40% of their oil from Hormuz. There's been no ships coming in, no nasty ships coming in that we end up in skirmishes with. He'd like to see it get done. He doesn't want to see, I'll tell you what, look, I respect him a lot, and hopefully he respects me.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또 유화적인 발언은 아무래도 이란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중국에 있겠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열쇠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네. 도움이 될 수는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란의 핵협상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는 미국인 건 사실이지만 이게 핵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2015년에는 우리 좀 P5 플러스 1 간의 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이제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독일이 함께 참여한 협상이기 때문에 중국도 거기에 중요한 당사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분명히 중국의 입장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미국의 이 대이란 제재가 한참 됐을 때도 이란에서 나가는 원유의 90% 정도 갖다 이제 중국이 흡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국가이면은 틀림없기 때문에 중국한테 적절한 수준에서 협력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하는데 과연 중국이 거기까지 부응할 수 있는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지금 이란의 평화적 핵 사용 권리를 갖다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이미 15년 핵 합의에서 반영이 됐었고, 러시아도 그런 걸 갖다 지지하는 입장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이게 중국이 부응할 수 있느냐, 그거는 미국이 내미는 손에 따라서 조금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도 어찌됐든 협상 안에서 거래지 않습니까? 중국도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예를 들면 타이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통해서 이란 쪽을 조금 주고 타이완 쪽을 좀 받는 그런 어떤 협상의 어떤 그 거래는 있지 않을까요? 예, 충분히 뭐 트럼프도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타이완 무기 판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중국이 아주 극도의 어떤 이제 불쾌감을 나타내는 게 타이완의 무기 판매거든요. 예. 그 양안 문제가 될 수 있겠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타이완은 좀 재앙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이번 이제 뭐 이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의 어떤 이제 동북아시아의 어떤 이제 전력들이 지금 중동으로 좀 빠져나오는 상황이고, 지금 언론에도 지금 동북아시아에 또 약간 미국의 어떤 대책력이 있겠느냐라는 불안한 이제 시선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타이완 문제까지 저렇게 이제 이번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 어떤 이제 레버리지로 이제 갖다 드리면은 대만 입장은 불쾌할 것 같지는 한데, 어떤 중국이 그만큼 이번 이란 전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경우에는 뭐 타이완이 조금 소외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만약에 이번에 중국이 이란 문제를 좀 중재를 잘 한다면 이게 또 글로벌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중국의 역할, 그리고 중국의 어떤 위상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있었을 때도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수교를 갖다 다시 할 때 중국이 중재를 해갖고서 두 나라가 이제 다시 대사급 수교를 갖다 이제 복원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그 중동에서 이제 중국의 프레젠스가 높아졌는데, 네. 이번에 만약 중국이 그런 역할을 비슷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중국의 스테이트, 이번 전쟁이 나면서도 지금 소위 말하는 이번 전쟁에서 지금 가장 수혜 종목이 뭔가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수습 과정에서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중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중동에서의 그런 위상도 달라질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네. 그 미중 정상회담 전에 그 베선트 재무장관이랑 중국 쪽에서 허리펑 장관도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 특히나 서울에서. 왜 전날 서울에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뭐 우리나라와는 어떤 경쟁력 관계 있잖아요. 무역 합의라는 부분도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 강물이잖아요. 좀 히토리라든지 핵심 강물 문제가 좀 가장 이번에 또 의지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미리 만나서 사전 조율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지난번 기억나시겠지만 옛날에 그 관세 보복을 트럼프가 했을 때 중국이 1년 동안 접근해놓은 게 그다음에 그 핵심 강물이었거든요. 예. 뭐 히토리라는 게 없으면 미국도 지금
뭐 군수 장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을 꺼낸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상회담 자체가 보면 그날 관세 보복을 하고 중국이 다시 그 히토리와 핵시간물로 그뭐 수출 제재하고 또 그러면 미국이 또 관세를 좀 유예를 했잖아요. 좀 낮춰놓은 예.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나는 거니까 경제 관련된 부분에서 사전 조율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죠. 이 짧은 이 정상회담 기간에 복잡한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차에서 사실 만나야 된다 생각됩니다. 정상회담을 예. 하려면 그 전에 예. 실무적인 예. 협의가 많이 돼갖고서 상당 수준에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 지금 막 이란 사태 막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의제가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한국에서 인접국에서 만나서 최소한 장관급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당연히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강현 전 주 이란 대사, 신종우 한국국방안보 포럼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